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종목 분석, 오늘은 코스피 화학업종에 속해 있는 한국타이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타이어는 국내 1위의 타이어 생산 기업이죠. 기업의 흐름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향후에도 당분간 큰 부침이 있을 가능성은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역시 그 한원 시스템을 인수하는 그런 과정에서 현대차와의 어떤 그런 불협화음,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걱정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크게 표출되는 흐름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씩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이나 또 어떤 그 시장에서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 어떤 흐름에 있어서 조금 그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타이어는 그동안 이제 내수 시장에 치우쳤던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해외로 많이 분산을 시키는 그런 흐름인데요. 어쨌든 내수 시장에서 조금씩이라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은 역시 기업의 흐름도 그렇지만은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흐름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최근에 어떤 수급적인 부분으로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타이어인데요. 한국타이어는 한국타이어월드,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조양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기업 흐름을 보면은 실적이 이제 조금 주춤하는 흐름은 나오고 있습니다. 정체된 흐름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하던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역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어떤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기업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크게 걱정할 만한 그런 흐름이 나오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재무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기업 흐름이 굉장히 좋죠. 부채 비율도 51.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우량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도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지 않습니까? 수익이 꾸준히 나오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나오는 기업이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약간 걱정스럽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한원 시스템. 이 한원 시스템을 한국타이어가 지금 2대 주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원 시스템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대차나 이쪽하고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요, 기관들이 계속 매도하는 그런 추세죠.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국내 어떤 기관들의 그런 수급 흐름으로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주가의 흐름이 그대로 따라가지는 못하는 흐름이에요. 주가가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여러가지 우려가 좀 섞인 흐름이 나오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조정을 크게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확실히 저점을 기록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 확실히 개선이 돼야 되는데 주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쉽게 이게 개선될 것 같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떤 수급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지수의 흐름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지수가 1월 이후에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강하게 나왔는데 사실 지수 반등이 나온 거에 비하면은 종목의 반등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 화학업종을 한번 보실까요? 화학업종의 흐름이 강하게 나왔었죠. 그런데 종목의 흐름이 그렇게 강하게 나온 흐름은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동차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시면 아마 또 이런 흐름이 맞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대차나 기아차 이렇게 완성차 업계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내 시장의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지 않게 변하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가 좋지 않다고 하면은 역시 타이어 업계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역시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하고,
또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작용을 했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 수급적인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외국인들이 폭발적으로 매수를 해주거나 기관이 다시 매수를 강하게 해주면은 충분히 뭐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흐름이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역시 전반적인 그 자동차 업계의 흐름, 그리고 한국 타이어에 대한 어떤 그 기관들의 수급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역시 당분간 조금 더 약한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수의 흐름까지 여기에서는 크게 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수보다 약한 종목이 지수가 꺾였을 때는 좋지 않겠죠. 그런 모습을 감안했을 때는 역시 당분간은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단기 매매를 뭐 강하게 할 수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중장기적인 매매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면 좋은데, 지금 이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도저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관망을 하고 차라리 단기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다른 쪽에서 찾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주가가 소폭 반등하는 흐름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중장기적인 흐름을 바꿀 만한 그런 요인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 다시 한번 또 상황을 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타이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